집합을 우리 왜 배우냐? 네? 모든 수학의 기본이고 모든 수학의 기본. 근원. 그 권희경 쌤이 그렇게 설명했구나. 네. 그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거를 마치 아는 듯이 대답을 한 거구나. 네. 그냥 그거에 이제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너희들 함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알 거야. 또는 명제를 배우는 사람들은 알 건데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집합의 정의가 뭘까 그러면? 어? 어? 원소가 원소를 이루어진 모임. 원소는 뭔데? 집합을 이루는 거. 집합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들, 구성 요소들. 자, 그럼 집합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냐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뭐 수 또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집합의 정의 자체는 너희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일단 수업을 해보자. 우리는 상반이니까요. 자, 그러면 집합은 이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습니다라고 하는데 집합의 정의 말고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지.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집합으로서 정의돼야 돼. 다음 중 집합인 걸 찾으세요.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뚜렷하다. 그렇지. 기준이 뚜렷하다. 또? 객관적 기준. 그렇지. 객관적인 기준. 같은 말이다. 그렇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잘 안 하지. 얘기를. 자, 뭐냐면 자, 집합의 목적부터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집합의 정의 말고 집합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왜 배우냐면 수학에서의 기본이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해주냐면 어떤 녀석들을 이제 범위를 정하고 싶은 거야. 그때 그 범위를 어떻게 짓고 싶은 거냐면 한정 짓고 싶어서 말 그대로 범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수는 목소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 어떤 수에 대해서만 실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한정된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범위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집합이라고 배우는 건데 그 범위가 애매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나는 어떻게 고치냐면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다른 말로 고쳐주면은 애매하다 또는 모호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 줄 알잖아. 니은은 집합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그렇지.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나처럼 키 큰 사람들이 이제 190 이상을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준우처럼 키 조그만 애들은 70만 돼도 우와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키 몇이야? 73이요. 뻥치시네. 10이잖아. 봐봐 67이잖아. 봐봐 3이에요. 68점 맞는 거야. 뻥치시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모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집합의 일단 첫 번째 정의야. 이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치? 자, 두 번째 정의가 필요한데 자,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이제 원소라고 나중에 부르겠지만 그걸 이제 내가 일단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놓을게. 원소란 단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상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게 뭐냐면 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쯤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했었고 그때 애들이 오답률이 꽤 높았어. 그때 아마 6월인가 하는 9월 5일 모의고사였을 거야. 평가원 모의고사였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너희들 표기 방법은 아니까 집합 기호 요 괄호를 가지고 표현해준다 그치? 그 안에 우리가 1과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1, 2의 이름을 우리는 원소라 부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A라고 해볼게. A는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 맞죠? 자, 그럼 집합 다른 거 하나를 더 표현해보자. 1과 1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집합이기는 한데 정확한 표기 방법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A의 원소 하나를 꺼냈어. 1을 꺼냈어. 그러면 이 1이라는 원소는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구분이 다 가니?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소가 하나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의 해 있잖아. 그걸 나중에 우리가 해 집합이라고 부를 텐데
그 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서 1, 3 마이너스 붙였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옵니다. 그 녀석을 해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 가지고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여기서 나온 해랑 여기서 나온 해를 1과 1로 표현을 하면은 틀린다라는 얘기야. 누구?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불러죠? 서로 다른 두 건 1과 1을 같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불러죠? 서로 같은 근, 중근이라 부르잖아. 그 즉 해 집합에서 말하는 그 해도 역시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 만약에 여기서 집합 A가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A와 B는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무조건 다른 수여야 하는데 이 얘기를 평소에 잘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애들이 오답이 겁나 늘어났었어요. 오케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높았어. 잘 기억해둬. A의 원소를 스몰 a와 스몰 b로 표현했다면 그 A와 B는 서로 다릅니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집합으로서 저희는 두 가지 조건. 뭐라고? 첫 번째, 범위를 전할 건데 그 범위가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가 대상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교재는 어제 받은 수학학 교재 그대로 꺼내면 된다. 그리고 개념서와 유형서 두 개 받았잖아. 네. 그렇지? 개념서를 꺼내가지고 거기 이제 필기 권영쌤 필기 좀 많이 시키지. 그 필기 많이 해놓은 거에다가 덧붙일 거 있으면 거기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알았죠? 지금 이 척포리가 연세대학교 만들고 왔어요. 뭐라고? 척포리가 연세대학교 같아요. 그거 맛있어. 그거. 뭐라고? 연고전. 뭐 이건 뭐야? 야 솔직히 고연정보다 연고전이 국가지 않냐? 아버지가 고려대 고려대인데. 뭐라고? 아버지가 고려대 출신이라 고려대. 아 그래서 아버지가 사상교육을 많이 받으셨구나. 그 고대 보면은 사상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맨날 술 마시고 하시던데. 술. 그치. 고대가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해. 연세대는 생각보다 술을 많이 안 마시거든. 그냥 이제 고려대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막걸리. 그렇지. 연세대 하면 솔직히 술 떠오르는 거 뭐 있냐? 없지 않아? 연세대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네. 뭐 좀 굳이 어울리는 술을 찾는다 하면 와인 정도. 우리는 뭐 그렇게 막걸리 마시고 구워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 아니야. 빵 같은 거. 빵? 고대 빵? 목 맥히는 거? 연세대로 같이 마셔줘야 먹지. 술이랑 빵이랑 같이. 같이 하면 추천한다는데. 고려대가 연고전 가봤어? 가봤냐? 네. 너는? 진짜? 너 갔을 때 언젠데? 재작년인가? 재작년? 그때는 고대 이겼겠네? 아버지 좀 기분 좋으셨겠다. 작년이랑 작년이랑 재작년 발렸을 텐데? 5대0으로? 두 번 갔는데. 5대 빵! 이러면서 작년이 연고전이 첫날 야구가 취소되면서 1승 0패 아니다 3경기 하는데 1승 1패 두 번째 날 2경기 다 이겨가지고 결국 3승 1패 1위 그리고 그 전년도에 2017년에는 5대0 연세대학교 5대5 이겼지 당연한 아니야 이거 기자한테 얘기하는 기세도 그냥 또 그 전에 얘기를 한다 그 전에 사실 원래 연세대가 연고전 자체가 이제 연세대가 극우세였어. 한 6경기에서 한 10경기에 가깝게 항상 앞서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한 4경기인가 정도를 내리 그냥 져줬지.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비슷비슷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앞서 가야겠다 해서 2경기를 그냥 이겨. 그래서 지금 아직도 2경기 앞서 있어. 3경기인가 2경기. 전적으로 왔어. 자,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집합을 정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들처럼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야. 그때 애매함과 원소를 누가 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찾아주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미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학생들의 모임. 수학을 잘하는 기준이 다르잖아. 내 기준이면 여기 다 못하지. 근데 이제 좀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또 뭐 평범한 시각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이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L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잘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80점인지 70점인지 100점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리을 100에 가까운 수라고 하는 거. 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해도 가깝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누구? 디귿. 혈액형의 A형. A형이라는 혈액형은 모호하진 않잖아. 누가 더 명확하거든. 그리고 기억. 5보다 작은 자연수. 작은 자연수 끽해봐야 1, 2, 3, 4, 4개. 누가 봐도 명확하거든. 그래서 얘는 일단 기억 집합. 리을은 아니야. 디귿은 집합. 리을과 미음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리을이라는 문제 잠깐 한번 볼래? 여기에서 너희들이 100에 가깝다라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이라고 하면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그렇지. 가장 가까운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1만큼 차이 나는 거. 그치? 그래서 99와 101밖에 없잖아.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 그치? 또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해도 1 하나 나오는 거 누가 봐도 똑같거든. 맞죠? 그래서 그 가장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집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문제들은 대부분 풀어봤으니 오늘은 개념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가 있죠?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나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집은 세 가지로 설명해서 그 표현 방법 안에 누구를 껴넣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껴넣어. 나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표현 방법에서는 빼요. 아무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풀러가보자. 자, 변준우 씨, 약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이름 얘기해 보세요. 원소 나열법, 그렇지? 조건제 집합. 그렇지.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야, 수학. 수학은 있잖아. 단어들, 그 의미들이 전부 다 이름에 그게 다 숨어 있어요. 점근선 한번 생각해봐. 점점 가까워지는 선. 너무나 단순하잖아. 수학자들은 다 이과생들이에요. 이름을 못 지어. 너무나도 단순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이에요? 수건 표현. 수건 표현 안 알려줬어요. 아, 그럼 뭐 설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됐어요. 자유지. 자, 아무튼 나는 이제 그 의미 자체에 계속 말이 숨어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원소 나열법이 뭐겠냐? 말 그대로 원소,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나열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렇지?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뭐겠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뭔가가 모여있다라고 그랬어. 그 규칙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그 규칙을 제시하는 방법. 오케이? 그렇게 이제 집합을 표현한 방식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 한번 가보자. A라고 하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줄게. 그때 1과 2와 3과 점점점 어디까지? 10까지 가져갑니다. 어떤 건지 알겠지? 오케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두 번째 B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을 한번 나타내보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 막대기 하나 딱 그어놓고 앞에 뭐를 보통 X를 표현을 해서 이놈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읽어주지. 그치?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X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놈을 이름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 규칙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얘를 똑같이 한번 나타내보자. X라고 하는 녀석은 비슷하게 나타낼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럼 B의 원소들을 얘기해보세요. 1, 2, 3, 4, 5 그쵸? 자, 하나 더 해보자. 조건제시법으로 한 번 더 나타내는데 볼게.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원소를, 아니 집합을 X는 3의 배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C라는 집합 가보자. C라는 집합도 똑같이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어떤 X냐면 음수 X를 갖겠대. 그런 자연수를 가지는 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그치? 그치? 말도 안 되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집합에서는 표현되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 엄집합. 이걸 만족하는 원소를 가집니다인데 그걸 만족하는 놈이 없으니 아무것도 갖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잖아. 그치?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과 6과 9와 12와 점점점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때?
집합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 텅 비어있다 그치? 그래서 한자 빌 공자를 써가지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지? 공집합이라 부르면서 파이라고 표현해 그치? 파이요? 파이. 무슨 파이요? 이게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진짜요? 이 파이는 소문자, 얘는 대문자. 진짜요? 네. 몰랐는데. 그럼 권쌤이 뭐라고 읽으시지? 그냥 공집합? 동그라미 열기 없다. 동그라미 땡? 해골 바닥이 아니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아 미안해. 자 아무튼 얘를 공집합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파이라고 읽어줘요. 이게 무슨 언어더라? 그리스 로마 언어인가? 아무튼 거기에 언어인데 나중에 이제 시그마라고 한번 배울 거야. 시그마 이게 대문자고 시그마 하나 더 있어. 시그마를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다. 까먹었다. 이거야. 시그마. 오케이? 그리고 파이도 얘가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야. 얘가 소문자야.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아무튼 기타 등등등. 얘가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야. 알았죠? 아무튼 얘도 역시 파이라고 읽어주고 얘는 공집합이라고 한글로는 불러주죠. 아침 먹고 땡.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 표현을 하지? N 2의 그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자,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식은 NA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얘들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언제 표현을 해주냐면 유한집합일 때라고 불러주는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차이 알고 있나요? 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유한계 그렇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몇 개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때의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요 녀석을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A라는 집합 유한집합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조건제 집합으로 표현한 이 B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 무한집합에 해당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NA는 얼마죠? 10 자 NB는 얼마죠?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NB라는 표현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A라는 집합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유한집합이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 NC 그렇지 연계 없어요. 그래서 못 세요가 아니라 없으니까 0개요라고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해요. 그래서 N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얼마? 원소 개수는 0. 오케이? 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표현 방식에 대한 차이였어. 문제였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한번 이 문제 나타내보자. 1번 한번 가보자. X가 X를 원소로 갖는데 어떤 X를? 7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라는 이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 풀어봤지? 그치? 지난시간에 풀어봤죠 어제? 어떻게 했어? 1, 2, 3, 4, 5, 6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희들이 답을 어떻게 썼어? X바 X는 홀수 10보다 작은 홀수?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했어? 네.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문제는 있잖아. 객관식으로 내기는 하는데 주관식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만드는 방법 자체가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건 제시법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표현해보자. 자, 어떤 걸 원소로 가질 거예요? X를 원소로 가질래요. 근데 X는 어떤 건데요? 2n-1이에요. 단 n이 얼만데요? 1과 2와 3과 4와 5예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쓸 때 여기 막대기 앞에 여기다가 문자만 들어가라는 하나의 문자 x나 y 같은 문자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 여기에도 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뭘 써버려? 2x-1을 원소로 가질게요. 단 x는 뭐지? 1과 2와 3과 4와 5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으로 만드는 방식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중에 너희들이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만드세요, 원선활법으로 만드세요는 교과서에서 잠깐 문제 풀어보다가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럼 저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방식이냐면 원선활법으로 나열됐을 때 중간에 점점점으로 생략된 놈들 유추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있잖아. 나중에 너희들이 읽어가는 방식. 그래서 조건 제시법 읽어나가는 방식만 좀 더 설명을 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누구냐면 어떻게 읽어주냐면 B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그쵸? 됐나요? 어떤 X를 이것을 만족하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자꾸 놓치는 게 만족하는 모든이라는 말을 빠뜨리는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이건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막 헷갈려 하는데 전부 다 원소로 갖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명제 쪽 이쪽 넘어가면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예시 문제 하나만 들어가 보죠. A라는 집합이 있어요. X로 원소로 가질 거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수학 상 배운 사람, 선행한 사람 다 했지.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자, 요거 A의 원소들 한번 표현해봐. 원소를 표현해. 어떻게 될까요? A는 X는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1과 3 인수분해 해가지고 X를 뭐라고 쓰는 줄 알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보니까 0, 1, 2 맞아 틀려? 틀려요. 자연수라고 하는 적 없잖아.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를 다 갖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모든 실수, 예를 들면 어떤 건 2분의 3과 같은 유리수도 다 포함하는 거고 루트 3과 같은 무리수도 다 포함을 한 거야. 그런 거 자꾸 빠뜨리지 말라.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얘를 가지고 풀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따로 교재에는 없을 거야. 교재 자체가 조금 쉽게 만들어져서 없을 거니까 좀 따로 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을 몇 개를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은 수학 상반이잖아. 윗반이잖아? 그렇지? 너희들은 좀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까지 쫙 올라갈 거야. 오늘. 오케이?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알았지? 처음인 애들도 있겠지만 아닌 애들도 많잖아. 우리는 잘하는 학생들. 그지? 이런 누구랑 얘기했나? 알았지? 자! 네. 너무 즐겁다고? 사이프냐? 즐겁냐?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은 아무튼 나는 나중에 패스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원선활법 조건제시법을 하는데 조건제시법 이런 거 막 배우고 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떻게 다 잘하나 뭐. 그러니까 누가 때문이야. 다 노면. 두 번째 법을 하는 거거든. 자, 조금 책 순서로 맞춰서 설명을 해줄게. 지금 내가 책을 안 뽑아놔가지고. 자, 집합을 표현을 할 줄 아니 이제는 나중에 2단원선 집합을 여러 가지 연산을 하러 갈 건데 집합의 연산보다 중요한 게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자, 내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굳이 안 했지. 그치?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집합의 원소들을 뭔가 도형들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네모와 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그 벤 다이어그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있잖아. 그냥 집합 하나 표현하려고 A라는 집합 하나 표현하려고가 끝이 아니라 다른 집합과의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벤 다이어그램이고 그 말은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모든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는 얘기. 벤 다이어그램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포함 관계를 뭔가 너희들한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즉 대한민국 고등학교 집합 문제 중 99% 이상의 문제들이 모두 다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이제 풀어주는 문제들 보면은 진짜 많이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려나갈 거예요.
그리기 어려웠던 녀석들도 나는 계속 그리게 시킬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은 그 한계가 있어. 주어져 있는 식이 복잡한 경우에 어떤 집합 하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식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복잡한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식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걸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어그로고. 자, 아무튼 그래서 즉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풀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떠나서 한번 나타내보자. 누구를? A라고 하는 집합이 B 안에 포함됩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라고 배웠지? A가 B 안에 포함됩니다. 혹은 B가 그렇지 A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졸리면은 조금 일어나서 들어볼까? 알았지? 밥 먹고 와서 항상 내가 잠을 잘 때마다 느끼는 건데 2시 15분 이 타임이 제일 최악이야. 밥 먹고 와가지고 그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자. 근데 졸린 거는 이해하겠으니까 대신에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카메라에 다 나온다. 카메라. 저게 카메라예요. 그래서 뭐 옆으로 좀 이제 박혀 있어도 되고. 아무나 보라고? 조회수 많이 올랐는데. 자, 아무튼 제 연수 들어가도 돼요. A가 자 다시 B에 포함된다라는 걸 기호를 어떻게 하지? 요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렇지? 포함되는 녀석 쪽으로 닫아놓고 포함하는 녀석 쪽으로 열어놓는다, 그렇지? 이게 이제 A가 B에 포함됩니다. 혹은 B가 A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럼 얘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나타내볼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동그라미가 그렇지. 있으면은 그 안에 동그라미 통 하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 자, 그때 여기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포함된 관계를. 자, 그때 다시 한번 봐봐. 자, 잘 기억해도 돼요. A가 B 안에 포함됩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A의 원소인 어떤 X가 있는데 그 X가 모든 값을 가지고 가더라도 에 대해서 그 모든 X들이 전부 다 어디에도 포함됩니다. B에도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야. 여기서 A 거꾸로 뒤집어 놓은 저 기호는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한번 읽어보자. A의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입니다. 그걸 만족한다면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요? A라고 하는 놈이 포함되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라는 걸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만 한다고?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은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한다면 그때 바로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A의 원소 요놈은 B 안에 들어가 있냐? 응. A의 원소 중에 요놈은 B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잖아. A의 어떤 원소를 보더라도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어? 응,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A가 B 안에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로는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보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옛날 사람들은 집합의 상등이라고 배우고 혹은 너희들은 이제 이런 상등과 같은 한자어로 안 배우다 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한번 풀어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나타내봐. 어떻게 해? A라고 하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B를 그려도 똑같이 그려지니까 기호로는 A는 B랑 같습니다.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하나로 겹쳐버린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A의 원소를 한번 봐봐. 빨간색으로 표현합시다. A의 원소 요놈은 B 안에 들어가 있냐? B가 역시 이거니까 들어가 있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도 B 안에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죠? 그리고 A의 원소 얘는 B 안에 들어가 있어? 응, 들어가 있어. 어떤 원소를 보더라도 모든 A의 원소는 어때?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쵸? 하나 더. B의 원소를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자, B의 원소는 내가 초록색으로 써낼 거야. B의 원소 요 녀석은 A 안에 들어가 있니? 역시 들어가 있네. 자, B 안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어디도 들어갔습니다. A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부분집합의 정의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잘 봐. A의 원소가 B 안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원소가 들어갔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초록색으로 확인했던 B의 모든 원소들이 A에도 들어갔으니 B도 A 안에 들어갑니다.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잖아.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만족하고 있네? 같다. 동시에 만족을 하고 있네.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가 되는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참거짓 가지고 나오잖아. A와 B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잖아요. 그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들 세 가지만 딱 설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자,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걸 한번 가지고 가보면 A가 진짜 B 안에 들어가서 그 A가 아닌 B들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방금처럼 A가 점점 커지고 커지다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둘 다 얘를 만족하니 안 하니? 둘 다 만족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B를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때 같은 거 말고 누구만 진짜 이런 상황들만 얘기를 하고 싶잖아. 즉 A와 B가 같지는 않은 그런 A를 B의 뭐라 부르지? 뭐라 부르지? 준우 고개 들어라. 진 부분 집합이라 그런다, 그렇지? 다시 한번 진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부분 집합인 A들 중에서 그 중에서 B는 아닌 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진 부분 집합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A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거야. 즉 요거 한번 생각해봐. 결국 A와 B가 같잖아. 그러면은 A, B, 요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봐. 그럼 A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요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왜? 그거는 공집합의 성질이고 왜 저게 성립하냐? 그걸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부분집합의 정의가 내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외우고 푸는 것과 이해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는 외워서 푸는 거야. 왜 그런데? 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포함되는 거. 그렇지? 근데 너무 한글스럽잖아. 수학스럽지가 않잖아. 여기 막대기 어디 갔지? 아, 전인한테 있어. 너 왜 이걸 좀? 이걸로 뭐 했어? 내가 때렸냐? 남편을 때렸어요. 쟤는 좀 때려도 돼. 준우 좀만 더 때려. 네? 넌 좀 맞아요. 여기서 부분집합의 정의를 뭐라 그랬어 내가? 얘라 그랬잖아. 그치? 모든 원소들이 A의 모든 원소들이 B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그때 이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자, 그러면 공집합이 어떤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의 모든 원소를 누가? 얘가 가지고 있으면 되네. 그치?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의 원소가 누구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은 그 놈이 투명한 놈이야. 그 놈이 A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모호하단 말이야. 다르게 한번 설명해보자. 나는 분명히 A 안에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분명히 지금 이 그림 봐봐. A의 부분집합 맞지? 자, A의 원소들이 1과 2와 3과 4와 5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1을 이 안에만 넣으면 되겠다, 그치? 넣어볼 거야.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분집합의 개수 만드는데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 지금은 1이라는 원소를 어디 넣어볼까? 여기 넣어보자. 2라는 원소 어디 넣어볼래? 여기 넣어볼까? 3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 들어갔어요. 4는 어디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 거예요. 5는요? 여기. 그러면 분명히 지금 내가 얘는 안에 그렸니 밖에 그렸니? 안에 그렸으니까 얘는 누가 봐도 A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근데 A의 모든 원소는 요 놈 바깥에 있잖아. 이런 놈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집합이라 부르거든. 분명히 공집합은 A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 벤다이그램에다가 원소를 집어 넣었는데 다 밖에 들어가다 보니 부분집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어버렸네. 즉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음? 즉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구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혹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너희들 끝에 가면은 좀 더 배우면은 그런 말도 배우지 않냐? A는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지. 그치? 한번 생각해봐.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B와 A는 서로 소이다. 참여하고 있다.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공집합은 A와 서로 소이다. 참여하고 있다. 참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굉장히 독특한 놈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희강문만 단순히 생각하다가 공집합은 그러면은 여기서 막 헷갈리게 돼. 공집합은 서로 소잖아요. 근데 왜 부분집합은 들어가요?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아이씨 졸리다 큰일 났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나중에 공집합은 굉장히 독특한 놈이라서 나중에 너희들이 참거치 찾는 명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요. 어려운 문제들 들어가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집합의 상등, 집합 서로 같은 집합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딱 두 가지만 잠깐 더 설명해 주십시다. 첫 번째는 누구? 부분집합의 개수. 두 번째는 누구? 진부분집합의 개수. 아니 그건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누구? 원소의 포함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 그 삼지창 기호 좀만 더 설명을 합시다. 알겠죠? 그거까지 하고 딱 잠깐 시작. 알았지? 10분. 뭐? 네. 뭐? 사는 네가 영화 볼 때 재밌고 졸리냐 안 졸리냐? 영화 볼 때요. 영화 볼 때 졸리다고? 헛소리 하네. 야 너희들이 재밌는 영화 볼 때 졸려 안 졸려? 안 졸리잖아. 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보면서 졸아본 사람 없잖아. 그치? 최근에 영화 뭐 봤냐? 도어락 봤냐? 도어락 봤어? 안 봤어? 아쿠아맨. 눈치인가? 아쿠아맨? 뭐야? 뭐 있지? 뭐 좀 재밌었던 영화 뭐 없나? 와요. 그건 내가 안 봤어. 그 청불 안 어? 와야왕 청불일 텐데. 너 왜 봤냐? 청불이야? 다들 보는데 죽는 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부산행 보면서 졸아본 사람이 있어? 하고 있는데 막 졸아본 사람이 있어? 저안 봤어요. 사는 보다 잤다고? 저 안 봤어요. 좀 보여주세요. 자 아무튼 조용히 하자. 이거 야! 가보면서. 그래. 아무튼 생각해 좀 해봐. 이게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너희들이 졸아보거나 졸려본 적이 많이 없을 거야. 왜? 흥미가 있잖아. 수학을 공부하면서 졸아본 사람 손. 솔직히 다 손들어야지. 나도 손들어야 돼. 졸아봤어. 왜? 공부는 너희들이 뭐 하라고 생각해? 재미없다는 거 생각이 먼저 솔직히 박혀있지 않냐? 솔직히 하니까 졸려요. 솔직히 배그가 재밌어? 수학 공부가 재밌어? 배그. 배그가 훨씬 재밌잖아. 롤이 재밌어? 이게 재밌어? 롤이 이제 질린 애들 빼고는 롤이 재밌잖아. 누가 봐도 롤이 재밌잖아. 근데 수학이 있잖아. 재미를 가져보라는 말을 안 할 테니 수업의 재미를 느껴보거나 내가 재미없어서 미안한데 수업의 재미를 가져보거나 혹은 적어도 와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궁금증이라도 가져봐. 씨발 공부하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졸려. 준호 알겠어? 네? 너희 일단 요번 자물쇠 수업의 목표는 너는 태도 개선이야. 알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하나씩 얘기를 해. 상반과 하반의 차이에서
너가 일단 상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넌 일단 제일 시급한 게 공부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라 해독이야. 이 지금 자물쇠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공부해보자, 많은 지식을 쌓아보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지금 몇 시간 동안 공부하니? 학원에서? 밥 먹는 시간 포함하면 12시간 정도 된다 그랬지. 10 to 10이니까 12시간 동안 솔직히 학원에 있어 봐봐. 그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면 실제로 지식을 많이 못 쌓아도 괜찮아. 근데 자물쇠 했던 애들이 지금 현대에서 지금 현재 2학년 된 애들이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냐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책상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런 특징들이 있어. 그게 너희들한테 지금 이제 필요한 거야. 준우, 네? 너 크리스마스 네. 유나랑 이제 같이 도성 갔었다 그랬지. 네. 그때 유나 보면서 쟤 혼자 앞에 앉은 거냐 책상에 앉아서 좀 오래 좀 붙어 있지 않니? 같이 일어날 때 같이 앉아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져 그랬겠지.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치면은 쟤는 더 공부할 수 있어. 그런 태도가 박혀 있는 애들이 있고 아직까지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있잖아. 사실 앉아 있는 시간과 상관이야. 일단 뭐 집중을 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알겠어요? 10시간 앉아 있는데 집중을 1시간 한 거랑 집중해서 반짝 2시간 앉아 있는 거랑 하면은 당연히 집중한 게 더 좋기는 한데 집중했다는 전제를 깔려면은 오래부터 인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냐? 승리되면 준우야.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딱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어떤 녀석을 하나 볼 거냐면 삼지천 기호에 대한 오네. 자, 요 기호와 요 기호의 차이 알고 있지? 부분집합과 원소. 그렇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과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야.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오면은 중학교 수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걔를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의 차이야. 중학교 수학은 솔직히 하루 이틀 공부해도 성적 나오지 않니 수학? 뭐 물론 열심히 해서 100점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반짝반짝 공부해가지고 100점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중학교 수학은 암기식이야. 그게 이제 중학교 교육 자체의 폐해. 그래놓고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활용을 해보래. 머리를 써보래. 그래도 당연히 안 되지. 중학교 교육 자체가 잘못됐는데 근데 이제 고등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개념을 안다는 것과 내가 문제를 풀 줄 안다는 것은 달라.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출발해보자. 얘는 분명히 여기 왼쪽에 있는 어떤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얘도 왼쪽에는 집합이고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안에 포함됩니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가 있지.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질문들이 나중에 문제에서 주어지냐면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 문제 봤던 기억은 알 거예요. 이거 방사성 테스트에 있었을 거야. 중간자 카드이거. 자, 1, 2번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번 참, 2번 거짓. 난리 나잖아. 난리 나잖아. 1번 둘 다 참이다, 그치? 네. 됐죠? 즐겁냐?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3번 참거짓. 4번 참거짓. 거짓. 오 번 참거짓. 6번 참거짓. 7번 참거짓. 참. 자, 지금 요거를 나중에 학교 시험을 대비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덩달아 따라서 이제 대답한 사람들은 없겠지. 요거 구별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의 난관이에요. 물론 쉬워.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막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잘 해석해보자. 이런 형태의 문제 분명히 자주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고
얘가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을 해주냐면 이 기호부터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줄 작업.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해주는 게 요 녀석에 대한 얘기야. 자, 1번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기호를 보라고? 요거 30점 기호. 그럼 얘는 지금 원소를 포함합니다라고 했을 때 할 때 쓰는 거냐, 집합을 포함합니다라고 할 때 쓰는 거냐? 원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호를 썼다라는 말 자체가 왼쪽에는 원소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놈에 의해서 1번은 참이 되는 거다, 그렇지? 두 번째 2번으로 가봐. 가운데 기호 뭐 썼어? 집합일 때 쓰는 거. 집합을 포함합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기호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왼쪽에는 뭐가 들어갔습니다? 집합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고 왼쪽에 있는 부분 집합을 같나요? 안 같나요?를 표현을 해보래. 판단을 해보래. 그때 준우야. 얘는 뭐겠어? 얘냐? 아니요. 얘는 뭐겠어? 공집합으로서의 기호 파일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2번은 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가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3번 가봅시다. 역시 이 기호를 먼저 봐봐. 어때? 원소로서 물어본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집합, 어떤 원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냐? 응, 가지고 있어. 그래서 3번은 참이 되는 거고 4번 보기는 어때? 역시 이제 부분 집합이냐라고 묻는다, 그렇지? 그러면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집합이라는 거 자체가 아니잖아. 집합이 아니니까 아예 이런 표기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됐죠? 5번은 원소로서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떤 거? 1번, 2번, 3번, 4번. 요 녀석을 가지고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6번 문제로 가보자. 6번은 어때? 원소로서 물어봤니? 집합으로서 물어봤니? 집합으로서 물어봤지. 그러면 왼쪽에는 준우야. 요 기호의 왼쪽에는 집합이 들어온다, 원소가 들어온다? 집합. 그러면 지금 이 중괄호의 의미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원소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 원소를 확인해봐. 그럼 5번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해석을 할 거는 아니긴 한데 이걸 명확하게 해두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 완전 껌이에요. 근데 꼭 시험 문제에서 어때? 급하게 풀다가 실수를 겪는 거야. 왜? 어중간하게 풀어놓고 항상 맞추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아는 건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쉬운 단계일수록 좀 차분하게 풀어나가세요. 너희들 수학 상 다시 한번 보면 지겹지? 계약하고 3월달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뭐 배우겠니? 방식의 연산. 그래서 수업이나 제대로 들을까? 안 들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하반 학생들 수학상을 내가 하고 있잖아. 오늘 이제 첫 수업을 했는데 해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제가 상수한 뭔지 몰랐어요. 상수학? 그럼 물어보진 않아. 그건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아니라 나눗셈 할 때. 그때 얘기고. 아무튼 진짜 기본적인 그 단식의 연산에서조차 안 봐야 돼. 지겹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시험에도 학교에서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고등 수학에서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있잖아. 이제 수학 하부터는 본격적인 수학이겠지만 단식 연산도 너희들이 제대로 들어둬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그 단식 연산은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단원이 아니라 고등 수학 자체를 연습하기 위한 제일 기초 단계예요. 초등학교를 치면 덧셈뺄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지겹다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덧셈뺄셈 제대로 해야지. 나눗셈, 구구단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너희들 지금 좀 계산 빠르잖아. 그렇지? 7, 8. 56. 그렇지, 바로바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되듯이 단식 연산을 연습을 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자가 아니라. 알겠죠? 집합도 마찬가지. 기초적인 거 할 때 너희들이 잘 해놔야 돼. 알았어? 아무튼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가. 마지막 7번 가보자. 7번은 어때? 맞아요. 맞죠? 얘가 집합으로서 물어봤고 그럼 그 왼쪽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중괄호의 의미는 그냥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원소를 확인해야지. 그럼 이 원소는 누구에 의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 문제를 진짜 헷갈리게 문제를 많이 만들 거야. 거기서 너희들이 낚이면 안 돼요. 그래도 상반이니까 너희들 잘 하는 것 같아. 어제서 그래서 잘 들은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어제서 뭐라는 거야? 아니. 자,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이제 난관이라서 요거 너희들 잘 구분해야 되고, 요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이번에 언제였지? 단편성 고사 직전쯤에 이제 윤호가 질문을 했었는데, 윤호뿐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이게 집합을 어설프게 공부했던 애들이 하나 질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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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할 수 있지? 저희 자기장 있었을 때 고민했는데. 아,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많이 안 돼? 많이 안 돼? 자, 아무튼 여기 앞에서 진행했던 게 요거 원소를 포함합니다라는 기호 조심하라는 거 한번 풀어봤었고,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일 거냐면 부분집합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너희들 여기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전부 다 알 거야, 그렇지? 네. 지영 씨 기억나요? 네.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4개. 뭐라고? 안 나가지 않았어 아까? 규진이 공식 알고 있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아, 너 안경 껴야 돼?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로 와. 가만히. 도와줘. 4개. 준성아 다시. 준성이가 A의 원소 개수가 5개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32개. 그렇지. 그렇지. 알고 있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규진이 알고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아, 이거 끝났네. 자, 아무튼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있잖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의 원소 개수가 만약에 1, 2, 3, 4, 5를 5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원소 개수가 5개래. 그러면 누구도 역시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자, 잘 기억해둬. 즉, 뭐냐,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면 답은 얼마예요? 2의 5은 개예요. 자, 이거를 공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흘러나온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뭐냐면 아까 했던 건데 A라는 집합 안에 나는 지금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원소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부분집합이 1개, 2개, 3개 늘어날 거야. 즉 여기에다가 A의 원소인 누구를 1, 2, 3, 4, 5를 집어넣을 건데 그 1, 2, 3, 4, 5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집합들이 달라질 거라고. 즉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 2, 3, 4, 5라는 원소 5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이 당신은 여기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요? 바깥으로 들어갈래요? 경우의 수 몇 개? 2가지. 2의 원소도 물어볼 거야. 너는 몇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래 말래? 2개. 2가지 방법으로. 3도 역시 2가지, 4도 역시 2가지, 5도 역시 2가지의 방법이 있고 동시에 이제 넣냐 안 넣냐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들 다 곱해서 2의 5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원소가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2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지. 즉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주면 됩니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나 공식을 외우지 지금부터 공식을 외우지는 않았으면 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보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건데 그때 누구를 가볼까? 3을 A의 원소로 가집니다.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뭐 해보지? 3을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찾아볼 거예요. 오케이? 즉 얘를 한글로 문제를 만들 때는 이제 3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죠. 자,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지? 2의 몇 승? 2의 4승.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1한테 역시 물어보는 거야. 너는 부분집합으로 포함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2도 역시 마찬가지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근데 3한테 물어보자. 너는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게요 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왜?
3을 포함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포함을 한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 2의 4승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4와 5를 포함하지 않는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보자. 답은 2의 3승계. 역시 얘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4와 5는 포함을 하라 그랬으니 4와 5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한 가지씩 밖에 없고 1, 2, 3은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두 가지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 답은 2의 3승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를 경우의 수를 가지고 모르고 그냥 공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하나 더.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그러면 3을 포함을 할 거야. 바꿀까?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4와 5는 포함을 할 거야. 를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가보자. 그러면 몇 개? 진영아 몇 개? 네. 그래 4개. 그렇지. 얘가 바로 2의 2승계 4개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결국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보면은 몇 개가 되는데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되거든. 포함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포함을 합니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과 2의 원소는 포함을 해도 되고 포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나오게 되잖아. 그렇게 계산하면 2를 몇 번? 2번 곱하게 되니까 답은 2의 2승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선행했던 애들은 알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NA가 얼마? N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1번 문제는 어떻게 공식을 배우냐면 2의 N승계가 될 거야. 자, 2번, 3번, 4번은 동시에 섞어가지고 특정 몇 개의 특정 R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그렇지. 이게 n-r개로 외우라고 하는데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1, 2월 때는 너희들이 해야 할 거는 누구? 요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는 거. 근데 왜? 여기서 근데 학교 시험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지 경우의 수로 풀고 있으면 서술에서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전략을 새롭게 세울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공식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만들어 갑시다. 알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가 내가 어려운 문제 오늘 모의고사 내용까지 쭉 넘어갈 거라 그랬지. 거기로 넘어갔을 때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해보자. 5번. 자, 3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 그렇지. 15개가 되지. 왜 그러냐면 진부분집합이니까 1 빼야 돼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 뭐냐면 자기 자신. 그렇지. 자, 봐봐. 3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일단 어떻게 돼? 3은 한 가지 그리고 4와 5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2의 몇 승? 4승계. 그렇지. 16개가 나온 것까지 알겠죠? 그쵸? 근데 그 중에 내가 카운트 해놓은 내가 세워놓은 2의 4승 중에 뭐가 있어? 3은 포함 안 한다라고 했으니 얘도 포함 안 해, 얘도 포함 안 해, 4도 안 해, 5도 안 가질 거야 라는 그 딱 한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뭐가 생겨버려? 아, 미쳤나봐. 2의 4승이 있는데. 미안해. 다시. 그래, 유나 틀렸구나. 난 유나가 틀렸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 응, 그렇지. 15개 맞지 했는데 15개 아니야. 자, 다시 갑니다. 4번, 5번. 3을 포함을 하는 진부분집합 개수로 가보자. 이게 공식을 외워버리면 방금 같은 실수가 나오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3을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보니까 일단 1을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 얘만 한 개가 되지. 근데 그 한 개의 경우의 수는 뭐야? 포함을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진부분집합에는 뭘 제외해줘야 돼? 자기 자신을. 근데 내가 지금 세워놓은 이의 몇 승 중에는 4승 중에는 얘를 포함을 한다 그랬으니 얘도 포함을 할 수도 있잖아. 2도 포함을 할 수 있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4도 포함을 하고 5도 포함을 해서 즉 5개 다 포함을 하는 A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1을 빼주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잘못 만든 그 6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3을 이번에는 뭐 하겠대요? 포함을 하지 않겠대. 근데 진부분집합의 기술을 물어본다. 그럼 답은 얼마일까? 2의 4승이 그냥 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세워놓은 2의 4승 16개 중에는 3은 어떻게 하겠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단어잖아. 내가 세워준 2의 4승 중에는 3은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이 없어. 뭔지 알겠어요? 얘 포함을 합니다. 얘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어. 즉 내가 구한 2의 4승 안에는 자기 자신의 A가 없으니 진부분집합들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1을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뭐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하지. 이러이러한 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A의 누구?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배우니?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배우지. 공식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그걸 외워서 푼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있어? 1 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로서 먼저. 알겠나요? 하나 더 해보자. 자, 몇 번으로 가냐면 7번 문제로 가보자.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세요. 3과 4를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 1, 2, 3, 4, 5의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아까 7개 대답 잘했지. 1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2도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그때 3과 4는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 한 가지 방법이고 5는 역시 상관이 없으니 두 가지. 이것만 곱해주면 2의 몇 승? 2의 3승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세워준 이 2의 3승 안에 공집합이 있다면 걔를 제외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야지. 3과 4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1, 2, 5는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으니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어?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도 포함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1을 제외해서 답은 7개가 되는 건데 역시 여기 만약에 3과 4를 포함을 하는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답은 몇 개? 3과 4를 포함하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몇 개? 8개. 거기서는 1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식을 뭔가 외워서 공집합이 아닌 애네 1 빼야지 진부분집합이네 1 빼야지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물론 학교 시험에 여기까지 내면은 조금 구차하기는 한데 이게 뭐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지. 학교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오케이? 물론 더 자주 물어보면 거의 뭐 여기서 끝이기는 한데 6번, 7번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고사 문제 하나 넘어가 보자. 자, 똑같은 예시로 가자. A라는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아니야. A, B, C, D로 가자.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BC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풀어봐. 풀어보세요. 뭐라고? 땡. 이게 C야.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올 거야. 200개 넘어가요 답이. 256개? 어? 256? 땡. 225. 어? 225. 막 찍는 거 같은데 그냥 적당히 15 한번 제곱해보고. 아니에요. 틀렸어. 255? 땡. 지금 자꾸 2의 거듭 제곱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어. 답은 243이에요. 자,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한번 잘 생각해봐. 만약에 B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 알지? 답은 2의 5승. 32개겠지? 그치? B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근데 그 안에 또 물어봤어. 또 부분집합을 함께 같이 순서상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B만 가지고 보면은 A의 부분집합인데 C를 가지고 보면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일단 A의 부분집합인 B부터 골라줘야지 32가지 방법으로.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A가 N일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다면 B의 개수는 몇 개? 2의 N승계 아니니? 얘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A는 원소가 5개로 뻔하니까 B는 2의 5은 32개가 뻔한데 친구 가야 되시는 거죠? 아 그래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아, 네. 요거 C 요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C의 개수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B의 원소 개수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줘야 돼? B의 원소 개수부터 정해줘야 되겠네. B의 원소 개수가 0개일 때 그러면 0개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한 가지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집합인 C도 한 가지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공집합 만드는 방법 말고 있니 없니? 없겠네. 두 번째 N, B가 얼마? 1인 거 한번 찾아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5개의 방법으로 B를 골라줄 수 있고 그러면 C의 개수는 2의 1승계가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일품 문제집에 있어요. 근데 얘를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분명히 뭐 하라 그랬어? 너무 공식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자, 요거 하나만 하고 규진? 규진은 빠이빠이 합시다. A 안에 B를 만들고 B 안에 C를 만들 거야. A의 원소 몇 개? 5개. A 어디 넣을래? 하나, 둘, 세 가지. B 어디 넣을래? 하나, 둘, 세 가지. C 어디 넣을래? 하나, 둘, 세 가지. D 어디 넣을래? 세 가지. E 어디 넣을래? 세 가지. 답은 3의 5승 243개가 나와요. 오케이?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원소가 어디 들어가는지만 정해지면은 그 부분적합 개수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어. 오케이? 반가워요. 오케이? 알겠죠? 자, 일단 규진이 여기서 말빨리 합시다. 알았죠? 다시 봐. 네. 자, 다들 알겠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차분히 가보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순서상 B, C의 개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B와 C의 순서상의 개수라는 얘기는 결국 C가 B 안에 들어가야 되고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A의 부분집합인 B를 찾으면서 동시에 그 B가 정해졌을 때 C가 몇 가지 경우가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따져보세요라는 얘기라서 A의 부분집합인 B를 찾으면서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인 C의 개수도 같이 따져줘야 돼. 그래서 1품 문제집에는 어떻게 풀고 있다고 했지? 첫 번째, B의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 C의 부분집합의 개수, C라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달라지다 보니 먼저 NB, B의 원소 개수를 정해보려고 하는 거야. 0개, 1개, 힘들어. 2개, 3개 등등. 그래서 1품에는 이렇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확통을 안 배운 너희들한테는 원소 개수를 좀 줄여놨지. 한 3개 정도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NB가 제로인 경우. NB가 제로인 경우. B의 개수 한번 찾아봐. 원소 개수가 없도록. 그럼 방법 하나는 공집합 찾는 거 하나밖에 없네. B는 공집합이라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그리고 C도 역시 B의 원소가 0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C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공집합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1로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B의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A의 원소 3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고를까?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지? 그치? 그럼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랐다 치자. 예를 들어서 B가 B를 가졌어. 그러면 C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C의 개수는 B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 2의 1승계가 되는 거지. 그 B를 가질 거냐 말 거냐라는 경우였어. 알았죠? 자, 하나 더. 세 번째, 누구? NB.
발음 조심하세요. NB가 2야. 그럼 뭐야? B의 원소를 두 개를 골라봐. 하나, 둘, 셋. 셋. 그치?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먼저 B를 골랐고 B를 골랐다면은 C를 고르는 방법은 2의 몇 승? 2승. 그렇지. 얘는 그래서 3, 4, 12. 얘는 3, 2, 6. 그 다음 얘 마지막 네 번째. 뭐 할까요? NB가 3입니다. B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도록 A의 원소들 3개를 가지고 가봐. 한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가지고 갈래요. 그럼 B의 원소가 몇 개가 됐어? 3개가 됐으니 그 놈의 부분집합인 C의 개수는 2의 몇 승계? 3승계니까 8개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개라고 하겠어? 27개가 되겠네요. 됐죠? 이게 답인데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이놈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네? A의 원소가 스몰 ABC가 있으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 원소들을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그 방법의 수를 따지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A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둘, 세 가지 방법. 됐니? B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둘, 세 가지 방법. C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없네. 세 가지 방법. 그래서 답은 27. 어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생각을 깨달라는 얘기고 1, 2월 달에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쓰지 말고 너희들이 경우의 수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채원이 오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경우의 수를 쓰면 오히려 서술형에서 점수가 까져. 그때는 공식을 배웠으니 공식을 잘 활용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기는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학교생들도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얘를 서술형으로 안 내고 객관식으로 내서 4번 보기에 27이 있겠지. 그럼 너희들은 하 웃으면서 남들은 이거 계산하고 있을 때 3의 감승이네 하면서 27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연습을 하려고 한 게 이번 1, 2월 달에 내 수업의 목적이에요. 너무 공식 가지고 가지 말자라고. 난 공식을 외워서 달달달 푸는 건 나 그거 되게 싫어해. 왜? 4시에요. 뭐라고? 4시. 아직도 40분이 남았어? 아 신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오이 자네들 이건 너무 쉽다. 됐어. 아니다 가보자. 자 8분의 1번 가보자. 원소의 수가 0개가 됐어요. 공집합 하나밖에 없네. 결국 경우의 수, 방법의 수로 따져주면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는 또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오직 한 가지. 답은 1. 그리고 2번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즉 그 말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봐.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 그리고 원소가 2개래. 어떤 거 2개를 고를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그쵸? 그래서 몇 가지? 답은 3가지. 그 다음 3개인 거? 한 가지. 짝수를 포함하는 그냥 부분집합이래. 답은? 하나, 둘, 3개가지. 3가지. 4가지 아니야? 하나, 둘, 전체 세요. 자, 방금 여기서 했잖아. 지웠네. 여기서 했잖아. 네. 이를 짝수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이는 반드시 포함을 하세요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나머지들만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를 따져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니까 곱해서 2의 2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분명히 공식을 가지고 푼 애들은 어떻게 풀 거라고? 짝수를 포함하니까 특정한 2라는 원소를 포함하라는 방법밖에 없으니 얘는 2의 3-1승 걔네. 이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열심히 연습시켜 줄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지 말자고. 답은 똑같아 4개. 알겠죠? 진영은? 지금 개빡쳤다. 왜? 빡친 거야? 자, 요거 풀어보세요. 10번. 풀었네요? 10번 수업 중에 10번 안 풀었어? 10번 풀어보세요. 자, 10번 풀어봐. 정답. 젤라. 답은 그렇지 4개죠. 자, 지금 10번 문제가 굉장히 쉬워. 근데
얘를 베이스로 해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10번 문제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풀어봐야 되고 너희들이 이 답을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봐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를 구하세요. x의 개수로 하자. 괜찮다. x의 개수. 답 4개야. 자, 너희들이 얘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면 자, 잘 봐요. a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예요. 그래서 2의 4승을 일단 시작할 거야. 그치? 근데 특정 원소인 1, 3을 갖는 집합은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가지라는 얘기니까 1, 3이라는 원소를 x가 반드시 포함하세요? 포함하지 마세요? 포함하세요. 즉 특정 원소의 개수 2개를 포함을 하라고 하니까 2의 2승 개.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쓰는 방식이고 방금 이제 내가 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1, 3을 포함을 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1과 3은 한 가지, 5와 7은 두 가지. 따라서 답은 몇 개? 2의 2승 4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 1과 3을 포함을 하니까 이제 뭐 1, 3 말고 없는 거, 1, 3에다가 5 붙은 거, 1, 3에다가 7 붙은 거, 1, 3에다가 5와 7 다 포함하는 거.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내가 개수를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알겠나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너무 공식 가지고 말고 어떻게? 경우의 수로 같이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자, 하나 더 가보자. 몇 번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네. 필수 예제 5번. 자, 아까 열심히 풀어봤지? 11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 바로 답 나오니? 풀었니? 어제? 한번 했어요. 그래. 여기 지금 이 필수 예제 몇 번이야? 5번에서 안 푼 문제 있어? 12번도 풀고 13번도 풀었어? 다 풀었어? 내가 풀었네. 네가 풀었어? 12번 풀어보자 그럼. 시간 잠깐만 줄게. 푼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와. 쌤 이거 하루 밥 먹나요? 뭘 또 밥을 먹어? 돼지 아니야? 그 정도 성분이? 이거 뭐예요? 뭐 밥 먹고 수업하고 밥 먹고 수업하고 밥 먹고 수업해? 이거 하고 뭐 하냐니 바로 4시 40분에 다음 수업 들어야죠. 다음 수업이 뭐지? 다음 수업? 어, 첨사 오늘 첨삭상 오실 거예요. 또 볼게요. 어제 오셨던 그 자식이 있어. 그 잘생겼어. 나 그 사람 내가 뽑아놓고 태환 쌤. 태환 쌤 맞아. 태환이래요. 태환이요? 김태환 아니야? 태환이요. 배웠어요. 어쩌라고? 자, 또 갑시다. 자, 답은 몇 번? 3번. 3번. 3번이라고? 4번 아니냐? 야, 소비 프로인데 미친 새끼가. 그래 손잡아. 손잡아 빨리. 왼손과 왼손 손잡아. 둘 다 오른손잡이지. 왼손 잡아. 빨리 잡아. 손잡고 수업해. 안 돼요. 알았어. 또 한 번만 더 때리면 너희 손잡기 시킨다. 알았지? 손잡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왜 3번?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요 문제 내가 아까 설명했었지. 이 기호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분명히 계속 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 봐봐. 그렇게 열심히 잘 풀어놓고 보기 8개짜리 풀어놓고 지금 보자 5개짜리 또 틀리네. 자, 잘 봐요. 자, 진영이랑 채원이도 늦게 왔는데 다시 한번 잘 봐. 좀 설명하는 방식이 차이가 날 거야. 자, 위에 있는 기호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역시 포함되는 경우에 사용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보기 1, 2, 3, 4, 5번 가지고 참고지 묻는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누구부터? 이 기호부터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확인해주고 얘를 뒤늦게 보는 거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문제 가지고 설명해보자. 1번 분명히 처음에 어떤 기호를 썼어? 삼지창 썼잖아. 그 말은 왼쪽 거 보지 말고 얘만 봐. 왼쪽에는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야 되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1번은 참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있었다면 얘가 있었다면 얘 가지고 참이야? 다른 의미에서 이 참이야? 다른 의미. 어떤 거? A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 그랬지. 하나 더 해보자. 2번 봐봐요. 삼지창이야, 원소 쪽이야, 집합 쪽이야? 원소를 포함합니다라는 의미니까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원소가 와야 돼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를 찾아봤더니 얘가 있으니까 참이 되는 거다, 그렇지? 틀린 거 잡은 거지? 참이 되는 거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3번 가보자. 3번 기호는 분명히 어때? 집합으로서 물어보니까 왼쪽에는 뭐가 가야 된다? 집합.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중괄호는 여기에서의 중괄호랑 의미가 다르네. 여기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중괄호고, 그럼 원소는 어떤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 1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뭐나 깜짝이야. 그가 왔다. 왜 이렇게 하나씩으로 시험도 누구야? 조시원 오빠요. 오케이? 자, 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다, 그렇지? 됐나요? 오케이? 알겠지? 그럼 4번 가봐. 4번은 어떤 기호로 물어보고 있어? 분명히 이걸로 물어봤잖아. 원소로 물어봤단 말이야. 왼쪽에 있는 누구를 찾아야 돼? 이렇게 생긴 원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음? 오케이? 오케이? 왜? 근데 가리면은 뭘 가려? 한 중간을 가리지 말라고. 알겠어요. 자, 분명히 여기에서는 중괄호를 생략을 하고 안에 있는 원소만 보는 게 맞아. 왜? 얘가 삼지창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삼지창 들어왔으니까 여기 그 왼쪽에는 뭐가 들어야 된다고? 원소가 들어왔는데 중괄호를 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소를 찾아보는 거야. 뭔지 알겠냐, 준씨? 네. 나중에 이거 졸라기 쉽네 하다가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다 틀려온다고요. 진짜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틀리도록 문제를 만들어.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너희들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몇 명? 3명. 3명. 누구? 너 자신. 엄마, 아빠, 그리고 너 자신. 아니 너 자신 말고 나. 너네는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길 원하면 바보 아니냐 그거? 나 학교 선생님들은 성적을 떨어뜨리려고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평소 공부 말고 학교 시험에서는. 알겠죠? 어떻게든 실수하기 좋은 문제를 어떻게든 쑤셔 넣고 그게 기가 막히게도 실수하는 문제를 만들어놔. 알겠지? 나도 실수를 오지게 해봐서 알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실수를 해서 나도 알겠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훈이 머리 잘랐네? 네. 오. 맨날 머리 잡았잖아요. 2달 동안 또 머리 못 자르거든.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 왜 머리 못 잘라요? 바빠. 언제 이발했어요? 1월 1일 신종날. 이게 거의 연례 행사야.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명절 때만 머리 자르시나 봐. 명절 때는 목욕을 하러 가야 되고 그 외에는 날씨가 목욕하는 갈 시간이 없고 다음 설날 그래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머리 자 3개월쯤 2, 3개월쯤 한달 동안 한 달에 안 때는 죽었거든. 그럼 내가 바쁜데 어떡해. 지금 3개월 정도 동안 내가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맨날 수업하느라.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눈을 안 열더라. 그 크리스마스 때 혼자 문자로 가서 그거 좀 웃기지 않나? 쌤, 저 프린터 없는데. 잘 안 맞았어? 순열 과정이었어요. 아, 그 순열거 작업 아니에요. 위에 거 이거 만드신 분이 잘못 만든 거 어제 수업했던 거 있지. 군영민 씨 수업했던 거. 그거 기본 이런 거 같고. 자, 알겠냐? 아무튼 그럼 5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잘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푸는 방식을 잘 봐. 내신 대비 때 질문 안 하려면 자, 다시 한번 봐봐요. 5번 문제는 분명 어떻게 물어봤어? 요 기호로 물어봤으니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집합이 와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이 중괄호는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누구를 이렇게 생긴 원소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원소 있냐? 응 있어. 요 원소 있니? 응 있어. 그러니까 5번도 참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너희들이 실수를 안 해요. 알겠죠? 알았죠?
잘하는 학생들도 지금 너무 잘한다고 그냥 문제만 막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방식들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그 실수 유발하는 문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어제 들어서 다시 한번 듣기 좀 짜증나겠지만. 자, 하나 더 갑니다. 누구로? 서로 같은 집합 회수의 제곱분 14번 문제 가보자. 이것도 풀었지? 그렇지? 이건 안 본 거 같아. 이건 안 풀었어? 왜안 넘어가? A가 14번 풀었어요. 14번 풀었어? 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아이고. 14번. 자, 이제 나중에 이게 집합의 연산까지 배우고 나면은 훨씬 더 풍부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연산을 배우기 전에는 기본적인 문제밖에 안 만들어서 이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잘 연습을 해오세요. 얘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A와 B가 같습니다. 그쵸? 네? 아, 윤사? 왜 이렇게 우리 디테일 왜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지? 와, 정신 없어. 어서 와요. 아, 네. 아니야. 학교가 늦게 끝나고. 자, 수업 진행합시다.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개글 쓰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A에 있는 어떤 원소 4라는 원소를 B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4여야 하겠네. 그리고 또 하나 B의 원소인 5를 A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a의 값은 얼마예요? 7이 되고요. 스몰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하나 더 넘어가 볼 거냐면 16번에 1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풀었네 이거. 네. 이것도 풀었어? 아, 잠깐만. 호흡 문제. 호흡이에요. 위에 수멸과 저기가 아니야. 풀었어? 아, 어제 풀었어? 아니. 자, 16번에 1번 다시 한번 가보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대. 그때 1번 문제 A와 B를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해보자? small a, small b의 값을 찾아보자. 역시 아까랑 똑같지? A의 원소들을 누가? B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B의 원소들을 누가? A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잘 보자. A에는 1과 3이 있고요. 확실한 거는 B에는 2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원소 3개가 전부 다 뭐여야 하겠네? 같아지려면 1과 3과 2여야 하겠네. 근데 얘가 2가 되려면 A 제곱이 1이면 되니까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근데 저것만 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도 결국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1과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넣어봐? 1을 넣어봐. 그럼 상관이 없는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봐.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되죠.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를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지? A는 그래서 얼마? 무조건 1밖에 안 되겠네. A는 1. 그럼 얘가 얼마여야? 3이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B는 얼마? 이렇게 답을 내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시끄러 죽겠네. 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누구? 부분집합 되겠어요. 17번 문제 싹 다 풀었어? 네. 18번은? 안 풀었어요. 18번 풀어보세요. 핸드폰 일주일에 한 번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핸드폰 안 써요. 이제 내 강의 보는데 써요. 있어야지 보죠. 집에 가서 봐요. 집에 가서 핸드폰에 아, 어떻게 생각 2시까지 했어요? 용이 다 풀었어? 시원시원 하고 18번. 18번 풀었는데.
진영이 풀었어? 네. 준성이도? 네. 자, 어제 들었던 수업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늘 수업은 원래 우리 오늘 수업이 진짜고 어제는 사실 보너스 수업이라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늦게 온 사람들은 보충할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A는 1, 2를 원소로 갖고요. B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진대. 자, 그때 뭐 해보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찾아보자. 자, 얘 다시 한번 해석 잘 해보자. 준우야, 얘 네.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이 문제? B 안에 X가 있고 X 안에 A가 있어. 자, 해석 너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영어만 해석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영어는 뭘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야. 말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 영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잖아. 그치? 국어 영역은 뭐야?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라고. 그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해석을 하지 않니? 그치? 물론 뭐 얄리얄리 얄레청 이런 걸 해석하기는 힘들겠지만 수학도 마찬가지라고요. 수와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는 극명하게 달라져요. 얘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B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어. 그때 B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하세요니까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문제야. 오케이? 근데 그놈이 누구를 가지고 있다? A를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1, 2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을 하세요지.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외웠든 경우의 수로 풀었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기 문제인데 1과 2는 반드시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답은 얼마겠어? 공식을 외운 사람들은 2의 4-2승 개라고 할 거고 방금 내가 설명했던 방식을 알고 있는 애들은 얘 경우의 수 1개, 얘도 1개, 얘는 2개, 얘는 2개라서 답은 2의 2승계예요 라고 답을 쓸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늦게 온 애들이 없으면 이걸로만 풀라 그랬는데 늦게 온 애들이 있어서 공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 같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나중에 이게 지금은 연산 법칙 또는 집합의 연산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 단계의 문제인데 얘랑 똑같은 틀을 가지고 연산을 써서 너희들한테 복잡한 문제를 만들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때도 똑같이 풀어야지. 알겠음? 자, 그리고 집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집합의 개수라는 말은 방금처럼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가는 거다? 부분 집합의 개수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내신 내릴 때는 나도 다시 한번 공식을 외우라고 할 거야. 2의 몇 승, 2의 몇 승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는 단계는 지금 현재 연습 단계니까 공식 외우지 말고 풀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하세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부분 집합의 개수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계속 진행합시다. 누구로 가니? 힘들다. 넘어가면 뭐? 배터리. 자, 21번 문제 풀었니? 어제? 안 풀었지? 풀었어? 네. 자, 무슨 푼 문제 계속 풀고 있으니까 뻐꾸기 된 거 같네. 자, 다시 한번 풀어봐봐. 요거.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치? 푼 문제 다시 풀려고 하니까 지금 아무도 안 풀지, 그치? 자, 다시 가보자. A가 B 안에 들어갑니다. 권준우씨, 네. 당신 아까 수업 들었잖아, 내 수업. 네. 얘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좀 제발 좀 기억해라 너. 어? 알겠어? 네. 유나 기억나니?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놈의 정의 어떻게 알고 그랬죠? 그렇지. 제발 좀 기억하세요. 장난만 안 치고 마. 알겠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중에 이 식을 내가 지금 계속 흰색 글씨로 쓰고 있으니까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말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식으로서 표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A의 모든 원소 X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B의 원소입니다를 만족한다면 그때 비로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또는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음?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 이 문제를
당연하게 풀지 말고 이게 당연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어떻게 0을 포함을 했네. 그럼 A도 포함을 해야 되고 A 플러스 E도 B가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그 말은 뭐야? B 안에 있는 게 누구누구니까 0 말고는 마이너스 1과 1과 3이니까 요 놈들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3 얘네들만 가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얘가 뭐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의 원소 다시 한번 써보세요. 0과 마이너스 1 그리고 누구? 1. 그러면 이 원소들은 전부 다 B가 가지고 있니? 네. 네. 참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누가? 얘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1이 되면 집합 A를 다시 한번 써봐. 0과 1과 3. 그러면 A의 원소들을 B가 다 가지고 있니? 네. 둘 다 가능하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원래라면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A가 얼마? 요 원소가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알겠지만 A가 3이야. 그러면 집합 A를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0과 3과 5야. 그러면 이 모든 원소들을 B가 가지고 있니? 아니요. 그러면 얘는 A가 B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라고. 물론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번 안 보고 나중에 이제 그냥 당연하게 푸는데 그 당연한 풀이 속에는 얘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얘를 너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역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가 안 맞추는가로 들어갈 거라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 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너희들 수학하래. 어제 전부 다 수학 수업 다 들었지? 네. 늦게 온 애들이 없었지? 3교시였으니까. 동균이요. 윤서만 이제 맞았고. 그치? 윤이 어제 아예 안 했어? 늦게 왔어요. 얼마나 늦게 왔는데? 늦게 갔어. 몰라요. 한 늦게 와서 늦게 안 왔어요.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떤 느꼈어 그게. 한 수업 중반 넘어서 왔죠. 5시쯤이잖아. 이런. 아니요. 한 늦게 왔어. 6시? 우리가 지금 먹고 L반 넘어왔어. L반 LA 아니 아니. 여기서 자 봐봐 잠깐 시간표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봐, 끊고